살람. 살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란 여행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테헤란에서 약 650km 떨어진 야즈드를 여행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란이 영상으로만 담기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을 좀 많이 해볼게요. 재밌는 이야기들 정말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야즈드는 사막 도시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부터 실크로드 대상들의 집결지였고 몽고군에 침입된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에? 저거 진짜야? Why he has a gun? The boy has a gun. Doing the pigeons. Shooting, hunting, kinds of, right? Is that real? Yeah, and they have like permission to have it. Ah. Yeah, that's why I'm like kind Ah, can I touch it? You're welcome. It's heavy. Yeah? Yeah. Huh? I can see nothing. I can see something. Tree. It's really heavy. Hold on. I want to touch it too. يعني میخوای با هوا بکنی تو شلیک میکنه پدرش در میاد درسته؟ No, it's a bit. Lighter? Yeah. معلش طرفتم هست You should put another arm. You're gonna kill me? You're gonna kill me? 지금 보고 계시는 문은 우리나라 전통문이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특이한 점은 문에 달린 두 개의 문고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의 문고리는 남자용이고 오른쪽의 문고리는 여자용으로 문고리를 두드리면 다른 소리가 나서 여자가 온 건지 남자가 온 건지를 소리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차별은 없었고 그 이후에 이런 문고리가 생겼다고 하네요. 사막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막에서 살라고 하면 물이 없잖아.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 과거 지혜로웠던 이란 사람들은 고대부터 물을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유한 기술인 가나트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가나트는 약 400년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트는 지하 수로 시스템으로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수원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고 농업과 생활용 물을 공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야즈드를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이 가나트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나트가 다 말라있고 요즘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So water come from there اینجا آب برمی‌داشتم اون موقع to, and go out to here. And go to the pipe. That place is everything's connected. Connected to each other. Like Imagine like that was like many years ago, not like. 야즈드의 특별한 점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적인 도시라는 점인데요. 당연히 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기독교, 유대교 및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슬람교와 이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종교, 지금 존재하는 종교들 중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맛보기로 말해볼까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종교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먼저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것은 나클이라는 것인데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무함마드와 세 번째 시아파 이맘의 손자인 후세인 이븐 알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아슈라라는 날에 이 거대한 나클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들어 옮기는 행위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이슬람에는 크게 시아파와 슈니파가 있는데요. 이란이 시아파고 이 행사는 시아파에서만 진행해요. 그 이유가 교리가 달라서인데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성경책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니파에서는 무함마드라는 그 사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아는 쿠란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따르고 있는 시아파에서는 무함마드의 아들, 그리고 또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계속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나클은 무함마드의 자손인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시아파인 이란에서만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이 야즈드 지역이 나클 행위로 유명한 곳인 거고요. 적어도 450년 정도는 이 행위를 했고 지금도 아슈라라는 날이 되면 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건조해 보이는 이곳은 봄이 되면 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도 달에 가한 워터폴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영도 하고 캠핑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하네요. 이렇게 황량한 곳이 강이 흐른다니 의심이 가득한 저는 바로 구글맵을 찾아봤죠. 기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구글맵에 폭포수와 물이 가득한 사진이 아주 잔뜩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곳을 지나면서 기사님께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라딘에 등장하는 지니가 이슬람에 등장하는 지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니는 이슬람 문화와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진이라고도 하며 이슬람에서 말하는 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막에는 어떤 곳에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랍에서 이슬람이 시작됐고 아랍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니까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막에서는 모래 폭풍을 보고 진 또는 진이라고도 하기도 한다네요. 모습이 투명해서 누군가와 만날 때는 원하는 동물이나 식물로도 변한대요. 알라딘처럼 항아리, 반지, 물병 등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크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딱 들으면 귀신인가 싶죠. 영혼인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 귀신 이런 느낌인가 싶은데 약간 다른 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지니가 인간처럼 나이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슬람교 말고도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방문한 이곳이 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설명했고 자신의 삼촌이 진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따지면 무당이랑 비슷한 건가 싶어서 진이 미래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호기심이 돋아서 그럼 내가 삼촌에게 가서 진이 보는 내 미래를 물어보면 알려주냐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무당이 미래를 점치듯 그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정확히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피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저씨가 미래가 알고 싶다면 제가 착한 일을 하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슬람에서는 꿈을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미래를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의문점. 그렇다면 제가 꿈을 진짜 많이 꾸는 편이거든요. 나는 살면서 좋은 꿈을 너무 많이 꿨는데 그것들이 언제 내 미래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만큼 착하지 않나? 하고 머릿속에 물음표만 잔뜩 남은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동한 곳은 조로아스터교의 파이어 템플인데요.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에서는 배화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는 불을 섬기는 종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조로아스터교는 단일 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인정하지만 창조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고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란에서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무려 기원전 1800년에서 64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화교라는 명칭은 이들이 주로 불을 숭상한다고 생각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불을 숭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불은 빛과 따뜻함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루에 5번 진행되는 의식을 신성하게 여겨서 그 의식에 쓰이는 성화를 보존하려고 한 것이지 토속신앙처럼 불을 숭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고요. 한때는 국교로 자리매김했으나 무함마드의 등장과 함께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 사이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랍 정복자들이 사산 왕조를 격퇴한 후 페르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원칙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무슬림에 대한 비공식적 차별과 특히 가혹한 세금, 또한 조로아스터교도와 무슬림 형제가 있을 경우 조로아스터교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조치로 점점 이란에도 무슬림 개종자가 늘어났습니다. 무슬림들은 점점 조로아스터교도들을 불을 섬기는 이교도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조로아스터교가 배화교로 불리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했겠죠. 사산 왕조 멸망 이후에 이란이 계속해서 이슬람화가 되자 조로아스터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피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화교가 되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자연을 신성한 존재로 간주하고 그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인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조로아스터교는 특이한 장례법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조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티베트의 조장이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조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시작이 되었고 티베트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야산에다가 조장터를 만들어서 시체를 놓으면 독수리들이 살점을 뜯어먹는 것이죠. 조로아스터교에서 조장을 했던 이유는 시체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컸습니다. 땅과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화장할 때 필요한 목재도 아낄 수 있으니 아주 위생적이고 환경보호적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새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특히 조로아스터교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오래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즈드라는 도시 어떠셨나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야즈드라는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서 흥미로운 역사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반응이 좋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는 것은 저는 완전 준비가 됐으니까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즈드의 하이라이트로 페르시안 전통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는데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장인분을 만났고 며칠 뒤에 그분의 가게로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게 됐습니다. 짜잔! 처음에 입을 때 진짜 웃음만 났는데요. 저 멍청한 스카프만 없었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조로스티안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원래 전통복에는 저 스카프가 없고 드레스와 모자만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저 스카프를 씌운 거죠. 이걸 입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저한테 한국인이냐면서 나 너무 사진 찍고 싶다고 사진을 요구했어요. 근데 저렇게 입고 사진을 찍다는 게 진짜 너무 슬퍼요. Look at us! Oh my god, dude! Oh my god. Let's take a... Salam. Salam. 추가로 스카프 없는 페르시안 전통 드레스 사진을 찾다가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카프 없는 아름다운 드레스의 모습이고요. 너무 예쁘죠?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스카프가 없으면 훨씬 더 예쁩니다. 제가 스카프를 벗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저씨가 곤란해지실 테니 그럴 수가 없었고 없는 게 훨씬 예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때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건데 페르시아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공주님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그녀의 이름은 프린세스 가잘. 너무 아름다워서 13명의 남자가 그녀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만들기 정말 어려웠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역사를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머리가 더 똑똑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럼 야즈드의 여행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여행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거기엔 저희의 친구 지바가 살고 있거든요.
새 얼간이가 다시 모이는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어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두레입니다.